네, 안녕하세요. 11월 5일 이제 개장 수영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프닝 벨 일단은 혼자 외롭게 시작을 할 건데요. 네, 좀 이따 다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수의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들 보셨겠지만 미국 증시가 꽤 유의미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다양한 부분에서 조금 약간의 가스라이팅이 있었는데 일단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좀 3%대 이상씩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바이오나 이런 쪽은 좋은데 전반적으로 좀 기술주랑 연결고리가 있는 쪽들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기판이라든지 뭐 사실 로봇주, 원전, 변압기 모두 다 좀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에서는 이제 바이오 쪽이 일부 좋긴 한데 또 그렇다고 딱 모든 게 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만 관련된 부분들 또 AI 의료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흐름이 좋고요. 그다음 신규 상장주와 또 이제 약간 테마적인 흐름이 있다 보니까 품절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제한된 흐름이고 시장의 방향성을 참 잡기가 어려울 텐데 일단 물론 그 셧다운 부분이 해소가 되면 좀 지수가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좀 잘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중요한 건 이번 하락이 한 번으로 끝날지 아니면 좀 연쇄적으로 유의미하게 빠지고 시작을 할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 여미사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미사님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이 조금 변수가 큰데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개장 그러니까 포인트. 일단은 뭐 사실 빠져도 이상할 건 없는 자리는 맞죠. 이제 미국도 7개월째 올랐잖아요. 사실 지난달까지 나스닥에서도. 근데 이제 뭔가 계기가 생겨야 빠지긴 하거든요. 그냥 네. 올랐다고 빠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우려되는 건 좀 그거예요. 좀 당분간 조정은 좀 나올 것 같은 게 그 미국의 단기 유동성 시장이 좀 약간 경색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달러도 막 급등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신호가 절대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일단 뭐 이것 때문에 또 12월에 나중에 또 금리 인하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많이 올랐고 오늘 미국 증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비트코인도 급락을 비트코인 엄청 많이 빠졌어요. 예, 네. 그게 이제 유동성 때문이에요. 유동성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도 미국이 안 좋았던 게 그 베센트 재무장관 우리 좀 긴축 좀 하자. 맞아요. 줄이자. 이래서 빠진 거거든요, 사실은. 네네. 근데 그 후로 이제 다시 돈 풀어가지고 올라온 건데 지금 11월 들어서 지금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이 경색되고 있어서 그게 조금 이제 문제고 그러면 이제 위험 자산을 빼거든요. 투자들이.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가 아무 죄도 없어요. 맞아요. 잘 나왔잖아요. 네, 잘 나왔는데 이제 팔란티어는 이제 이게 저거 제일 고평가된 거 저거다. 뭐 좋은 거 누가 다 모르나? 약간 그렇죠. 2차 전지 반대 느낌이에요. 뭐 전기차 안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악재는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상황이죠. 뭐 좋은 거 아는데 비싼데 좀 팔자. 그래서 어제 보시면 버크셔에서가 올랐어요. 맞아요. 안전자산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제 필수 소비재 이런 기업들. 뭐 어제 코스트코 올라가고. 그러니까 미국도 좀 약간 바꾸자, 좀 쉬어가자. 그리고 오늘도 우리나라 보면 헬스케어 오르잖아요. 맞아요.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 이런 쪽이 좀 올라갈 수 있고 오늘 우리나라 뭐 통신주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미국 증시 보고 약간 단기 색깔은 바뀌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방어주가 가고, 그러니까 소외주는 가고 주도 좀 빠질 것 같다. 근데 이게 오늘도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아침에 또 보니까 뭐 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어제 맞았는데도 이게 또 이렇게 빼는 거 보면 일단 좀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좀 너무 올라갔던 자산들 일단 좀 챙기자라는 그런 네. 좀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게 뭐 AI가 지금 뭐가 펀더멘털이 문제가 생기거나 뭐 사실 반도체가 이제 뭐 업황이 안 좋아 이런 문제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그건 엄청 심각하죠. 그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유동성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장기화될 유동성 문제 아니고 저는 근본 원인이 다 셧다운이 있다고. 그렇죠. 셧다운. 네. 셧다운 때문에 이게 좀 경색 현상이 발생한 거니까 결국 트럼프하고 좀 어쨌든 민주당이 좀 잘만 협의하면 해결될 문제예요, 결국엔. 네. 그래서 이번 조정은 좀 기회로 보고 있고 어. 오래 가지는 않는데 네네. 다만 단기적으로 좀 아플 수 있다.
그래서 맞아요.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답변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저도 정말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셧다운이 해소가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이 풀릴 거고, 근데 그 셧다운이 어쨌든 최장 기록인데 그게 트럼프 1기 때 2기 때 다 네, 갱신을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중간 선거가 안 지나갔기 때문에 분명 그 전에는 어떻게든 증시를 좀 많이 살려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떨어지면 기회인 거는 맞는데,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진짜 AMD 같은 경우 실적도 잘 나오고 리사수가 또 코멘트가 되게 네. 좋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박살내는 거 보고 이건 좀 뭔가 쎄하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사실 2거래일 만에 1억 6천대에서 1억 4,700까지 맞아요.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이 기술적인 조정이 만약에 한 5에서 10%만 더 나와도 사실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비중 조절 없이 갖고 있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랑 한번 좀 조절을 하고 좀 약간 리밸런싱을 한 상태에서 보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예상대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봤을 땐 너무 가스라이팅 좀 심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CEO들의 그런 10% 이상의 하락, 뭐 그런 얘기는 사실 의뢰할 수 있는 내용이고, 중장기로 봤을 때는 어차피 오른다,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그거를 주목을 한다라는 거에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지. 근데 일단 이제 이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게 금액이 또 크신 분들은 뭐 이렇게 아무리 내가 100% 수익 나도요, 거기서 10% 빠지면 엄청 아파요. 엄청 짜증나요. 짜증나고 그 밤에 잠도 안 와요, 사실은. 네. 네, 근데 뭐 이런 조정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죠. 없어요, 조정이. 그리고 영원한 하락도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각오를 하셨어야 돼요. 중장기로 들고 가신 분들은 언젠간 빠진다. 근데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언젠가 빠지니까 뭐 3,700, 800 갔을 때 내가 팔았다면 그분은 또 후회할 거고. 보면 엄청 그죠? 오고. 근데 안 파신 분들은 기분 좋겠지만 또 빠지니까 아 그럼 4,200에 팔 걸 그랬나? 그거 무슨 신입니까? 그쵸. 그거 어떻게 맞추고 어렵죠. 있어요? 네.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 이제 의견은 뭐냐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의견처럼 이게 그냥 단기 유동성 때문에 언젠가 해소될 문제면 그냥 아파도 견뎌야죠, 뭐.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팔면 못 산다니까요, 다시는. 그렇죠. 여기 지금 내려왔어요. 내가 이제 좀 빠질 것 같다, 조절을 해요. 뭐 그래서 더 빠져요. 더 빠져도 못 사고요. 더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사요. 사실 맞아요. 사람 심리가 그게 안 되고, 또 당연히 여기서 반등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냥. 그 물량은 이제 끝. 더 그쵸.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사람 심리가 그걸 극복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조선주나 이게 하이닉스도 중간중간 얼마나 조정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 그냥 안 팔고 냅둬 버리신 분이 훨씬 엄청난 돈을 버셨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업황이나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 상승장을 보는 이 근거가 훼손된 게 아니면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조절을 아예 안 하시는 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저는 더 낫다. 다만 이제 내가 좀 현금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고점에서 10% 정도 빠지는 거는 1년에 한 번씩은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4,200 찍었으니까 10%면 3,800 나오거든요. 이제 오늘 거의 4,000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4,000이 깨진다거나 이제 3,800까지 만약에 혹시 10% 조정이 나온다면 그걸 좀 두려워하시기보다는 그때는 매수. 조금씩 이제 분할로, 왜냐면 저점 모르니까 그렇죠. 감아야죠. 천천히 조금씩 한 뭐 최악은 3,800 보시고 4,000에서 반등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5% 찍고, 몰라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고 싶었던 거 있으면 주도주 중심으로, 이렇게 주도주가 이렇게 빠진 거는 정말 어제 오늘 어쨌든 이틀 만에. 이틀밖에 없으니까 네, 맞아요. 네. 하시고. 근데 난 이런 게 좀 부담된다 하면 좀 방어주주 중에 안 간 거 정말 많잖아요. 뭐 그런 거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시장을 너무 좀 두려워하지 말자. 다만 네. 좀 조정이 아플 수 있다는 건 그냥 이거를 좀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시장을 봐야지 좀 더 이거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합니다. 지금 하락 요인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사실 길게 가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저도 눌리면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이번에 하락이 약간 유동성 부분이기 때문에 네. मत다운이 길어지면은 사실 더 많이 빠졌다가 그럴 갈 수 수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 이번에는 그래서 파실 때는 파는 기준과 사는 기준을 명확하게 잡지 않을 거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또 여러 산업군들이 움직이는데, 일단 바이오가 오늘 되게 좋아요. 뭐 미국장에서도 바이오가 좋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요번 주에 좀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었던 게, 요번 주 일정 안에는 로봇과
바이오의 일정이 되게 많아서 이거 반도체가 좋긴 좋은데 약간 이거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인데 월화부터 해서 뭐 ADC 제형이나 뭐 비만이나 이런 쪽이 좋고 오늘은 또 AI 의료부터 시작해서 또 굉장히 많은 바이오들이 좋고 또 미국장에서 또 이게 좋은데 그러면은 약간 뭐 그쪽에 대한 비중을 줄이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건 방어주 안에 바이오가 포함이 되는데 그럼 이쪽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근데 이 바이오는 어쨌든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땐 산업으로 보면요. 네. 투탑은 반도체랑 바이오예요. 아니 뭐 조선방산 변압기도 좋지만 네. 그들은 시총에서 밀리거든요. 그렇죠. 시가총액 예, 쪽에서 아직은. 납득.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총 큰 걸로 따지면 빅3가 그 2차 전지까지 3개인데 사실 2차 전지는 아무래도 전기차 때문에 사실 주도주 되긴 좀 쉽진 않아요. 예, 그래서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 이 투톱은 전 포트에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바이오가 뭐가 될지 몰라요. 그건 이제 선택을 해보셔야죠. 어려우면 ETF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그걸 딱 증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최근에 금을 많이 샀던 게 혹시 이제 뭔가 시장에 문제가 생길 때 안전자산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되게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걸 금으로 하신 분도 계실 테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 반도체랑 바이오는 같이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바이오는 또 약간 방어주 성격도 있다 보니까. 근데 오늘 딱 이게 증시가 급나가니까 바이오가 튀어버리잖아요. 어제도 네. 사실 그랬죠. 어제도 좋았어요. 네, 코스닥이 갔고. 그래서 반도체라 바이오를 이게 적절히 섞으시면 이게 포트폴리오 효과가 생겨요. 예. 그럼 뭐 반도체만 가면 바이오가 이렇게 계속 빠지냐 그게 아니라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고 반도체가 갈 때. 근데 이제 오늘 같이 또 반도체가 급나갈 때는 바이오가 또 선전을 해주니까 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좋고 저는 두 섹터가 앞으로도 뭐 물론 반도체를 이길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이오도 정말 큰 축이 돼서 앞으로도 계속 시총이 올라갈 거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걸 이끄는 게 사실 이제 삼성 바이오인데 뭐 거래 정지죠 지금은 거래 정지지만 어쨌든 이 두 축은 저는 포트엔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요즘에 바이오가 그냥 뭐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되고 있어요 그냥. 네, 결과물을 내놓잖아요. 그죠? 맞아요. 옛날에는 이거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았는데 맞아요. 얼마 전에 그 한미약품도 우리나라 환자분들 대상으로 비만 치료제 그 결과 나왔잖아요. 근데 네. 위고비랑 거의 비슷한데 안정성은 더 뛰어나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되게 좋아요. 좀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본다면 바이오가 다 이제 실체가 있거든요. 사실 예전처럼 그냥 너무 막 스토리로만 가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주 편입도 당연히 뭐 저는 필요하다. 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왜 바이오를 편입해야 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다. 네. 저는 그걸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오에서는 또 이제 비만 쪽이나 이런 쪽이 이벤트가 많으니까 그 안에서 한번 의사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초반부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뭐 반도체 얘기를 좀 하긴 했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사님의 의견이 궁금한데 사실 전일에 하이닉스에서의 정말 어마무시한 규모의 좀 이탈이 있었고 삼성에서도 가치상 거의 2조가 나갔는데 오늘도 던지는 1순위가 또 하이닉스예요. 근데 하이닉스가 요즘 많이 던져도 삼성이 받아주면서 반도체 전체 수급이 좀 유지가 되는 흐름이었는데 요즘엔 약간 좀 같이 파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제 주력 수급에서 이런 이탈이 계속 있는 거 그리고 환율이 오늘 또 1440원을 돌파를 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 이런 수급에 대한 포지션을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지. 네, 수급은 그렇게 좋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10월 말부터 외국인이 팔아버리더라고요. 많이 팔고 있어요. 네, 많이 파는데 제가 좀 사실은 월요일 날 시장 끝나고 딱 봐서 보고 이제 수급을 좀 봤더니 네. 월요일 날이었죠. 좀 이게 약간 좀 걱정되더라고요. 뭐가 걱정됐냐면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오를 때 산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오르는 날은 안 사요. 기본적으로. 근데 오르는데 조 단위로 사버린 거예요. 월요일 날 주가지수 4,200 간 날 네. 외국인은 팔았는데 엄청 팔았죠. 개인은 엄청 산 거예요. 근데 주가가 위로 가버렸어요. 그쵸. 이게 이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보통 개인 투자면 빠질 때 사시거든요. 그래서 좀 포모가 시작은 됐구나. 못 참았구나. 그래서 좀 걱정은 되더라고. 그리고 또 그날 이게 한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 목표주가 100만 원. 뭐 그 논리가 전 논리는 다 동의해요. 네. 동의하는데 약간 이제 고점 징후 신호가 또 터진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네, 너무 올리니까. 거기다 개인들도 엄청 사시고
아 이거 좀 단기적으로는 조심하라는 신호가 나오긴 했구나. 그러니까 음. 이게 약간은 이제 우리가 과거 경험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그냥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바로 그냥. 예, 그 오늘까지 빠지는 거. 오늘도 이제 외국인이 파는데, 근데 어쨌든 11월만 봤을 때 개인이 3조 5천억 샀어요. 맞아, 엄청 많이 샀어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네. 외국인이 그만큼 팔았어, 똑같이. 그러니까 기관은 지금 거의 의미가 없고 둘이 지금 뭐 서로 완전 시속 게임 하는데 여기서 지금 외국인은 그동안 수익 많이 났잖아요. 일단 좀 팔고 있고. 근데 외국인들이 결국 지금 미국도 좀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당분간 팔겠죠. 주도주 중심으로 일단 팔아놓자. 네. 그리고 이들 같은 경우 이렇게 파는 이유가 결국 지금 그동안 환율 올랐을 때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간 이유는 뭐였냐면 여러 이유는 있지만 달러가 강해서 올라가진 않았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협상도 잘 안 되고 또 개인 투자분들이 미국 주식 엄청 사셨어요. 진짜 엄청 많이 샀어요. 네, 역대 최고로 샀대요. 그러니까 빠져나간 돈이 달러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산 거거든요. 원래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 외국인 주식 안 삽니다. 팔아버리죠. 근데 이례적으로 주가도 좋았고 외국인도 샀어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팔아버리냐면 지금은 그거랑 별개로 갑자기 달러가 급등하기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네, 뭐 미국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금 경색 우려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뭔가 약간 단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위험 자산 파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팔고 미국의 팔란티어도 팔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 쪽에서 그 금리가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아마 외국인이 좀 다시 좀 매도가 줄면서 네. 들어올 것 같아서 단기적인 어떤 이제 뭐 이런 수급 상황은 조금 이제 증시에는 좀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 수급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신용장구가 저번에 한번 기준점을 진짜 잘 세워주셨어요. 그때가 네. 잘 기억나는 게 21조인가 그때 뚫릴 때 네. 과거에 이제 신용장고를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25조, 26조까지 열렸을 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갔었던 네.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상단까지 왔잖아요. 네. 꼭대기까지 와서 이제 신용도 살짝 빠지고 하는데 신용에 대한 어떤 우려는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지. 근데 아직은 그러니까 물론 금액만 보면 역대 최고니까 이제는 많긴 하죠. 근데 그 금액이라는 게 우리나라 시총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동안. 시총 대비하면 시총 대비하면 신용장은 별로 크게 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렇게 오르는 거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안 나고 또 그만큼 예탁금도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율로 보면은 그냥 과거 대비하면 평균 정도예요. 그냥 이렇게 높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금액이 는 거는 좀 부담이 되고 또 어제 뉴스 보니까 대형 증권사가 일부 종목도 이제 신용 차단한다. 네, 막 이런 하이닉스 것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좀 단기적으로 과열된 건 맞지만 그 신용이 그렇다고 우리가 시총 커지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 신용 부분은 저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6% 이렇게 빠지는 게 맞습니까? 제가 열심히 지금 9시부터 듣고 있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3,973.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3.3%, 895.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6% 빠지고요. 하이닉스 5.5% 마이너스, 두산에너빌리티 7%, 현대중공업 4%, 네, SK스퀘어 9%, 네,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아무 말 못했는데, 이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지 진짜. 너무 심각한데.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자, 어떻게 오늘이라도 뭐 아까는 여미사님이 옆에서 들으니까 이제 잘 도망갔다가는 다시 못 산다 이렇게 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살 수 없죠. 근데 만약에 이게 본질이 훼손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계속 남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밀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까? 환율도 그렇고 이게 해외 증시도 뭐 일본도 지금 0.7% 밀리고 이런 거 보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까? 이 생각도 좀 해봐야 됩니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글쎄요. 뭘까요 그게? 이건 제가 봤을 때 아닌데. 없는 것 같은데 딱히.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예전에도 계속 이제 오를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속 오를 수는 없다. 언젠간 빠지긴 한다. 근데 많이 오를수록 낙폭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반작용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어쨌든 지금 미국도 지금 두 가지죠. AI 버블 논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지금 달러가 좀 급등한 이유, 단기 자금 경색 이 두 가지가 이제 겹쳐가지고 주가 빠졌는데 근데 미국도 보면 오늘 경기 방어준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아 이거 너무 올라간 기업들 이거 좀 팔란티어 PER도 막 200배 넘잖아요. 예, 예. 테슬라도 200배예요.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빌미가 돼가지고 좀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자 이런 분위기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전염이 좀 되는 거고 근데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물론 이제 최근에 엄청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이 올라간 게 사실 그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서 같이 가버린 거잖아요. 네네. 내년에 그 노무라가 그거 썼잖아요. 내년 하이닉스 전 믿기지가 않는데 영업이 99조 썼거든요. 1년 영업이익이 99조예요. 그렇게 좀 이제 보고서도 나오는데 그게 진짜일까 아니면 저거 너무 이거 허풍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방향은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다 추정치 다 올려버리고 있어요. 그것도 급격하게. 네. 그럼 그건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하루 만에 그러면 추정치가 또 내려가는 것도 사실 아니잖아요. 갑자기. 예,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비싼 것도 아니고요. 내년 실적 대비하면 PER이 지금 10배가 안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다. 그래서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실적이나 이런 거에 문제는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주가라는 거는 항상 요동치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 10% 조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00까지 빠지는 것도 그냥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건 너무 지금 빠르잖아요, 속도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놀리는 건데 어쨌든 폭으로 보면 3,800까지 열어놔도 이상할 건 없다. 네. 그리고 뭐 어쨌든 AI 버블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야 아는 거고 그리고 제일 우려되는 게 뭐 저번에도 이제 미국의 뭐 지방은행이나 이런 것들 뭐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뭐 미국의 일부 대출회사들 뭐 파산하고 네네. 이런 좀 우려도 있긴 하잖아요. 그게 바퀴벌레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놀래겠죠. 근데 뒤에는 연준이 있어요. 그러면 금리를 더 세게 낮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래서 12월 금리 인하로 오히려 더 이게 갈 수 있는 근거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 저는 이게 강세장 기조 자체는 크게 변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좀 오늘은 되게 힘드시죠. 예,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뭐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창원 본부장님은 또 코인 많이 보시니까 네. 코인이 사실 급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랑도 같이 엮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어제도 오프닝벨, 클벨 할 때도 이 코인이랑 나스닥이랑 일본 시장 빠지는 거, 중국 빠지는 거, 뭐 같이 겹쳐서 좀 무언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국채금리도 하락, 국채 가격 상승, 국채 금리 하락. 이렇게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요것도 같이 글로벌 자산의 하락의 그 파도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거는 아까 이제 여미사님이 주요 요인은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매수세 약화입니다. 매수세 약화. 근데 그 요인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잘 얘기해 주셨던 그 셧다운으로 해서 지금 그 영래포나 이런 게 다 고갈이 됐어요. 그래서 네. 그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굳어 있는 게 하나고요. 하나는 우리 얼마 전에 한번 그 코인 한번 비트코인 엄청 세게 숏 나와가지고 그 엄청 이제 코인 부자들도 막 한 200억, 300억짜리 엄청 큰 자산 갖고 있었던 분도 한 번에 다 청산되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 이제 한 번에 롱 포지션들이 한 번에 설거지가 돼버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경색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해킹 이슈까지 엮여가지고 이제 이더리움이 좀 파급력이 좀 크게 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또 많이 급락을 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약해진 상황인데 네. 거기에 해킹 이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기술주에 대한 또 선행 지표를 좀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제 네네. 그래서 오프닝 벨 때도 우리가 코인 얘기를 살짝 했었어요. 코인이 네. 많이 떨어지고 품에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언급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도 좀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오늘 새벽에 저는 1억 4,700을 가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이제 분마다 막 100만 원씩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분마다 100만 원씩 떨어지니까 이거 도대체 뭐지? 약간 이게 원래 약간 상쇄 효과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코인이 좀 지지부진하면 코인이 쉬니까 주식이 이거를 주식을 해야겠다라고 한국 주식으로 넘어오는 자금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코인이 붕괴되면서 한국 주식도 같이 꺾이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네. 네. 근데 그게 진짜 오늘 좀 잘 짚어주신 게 제가 오늘 그래서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진짜 예리했어요. 왜냐하면 코인 빠졌죠. 네. 그 다음에 달러가 강세되면서 금도 빠졌죠. 네. 그 다음에 주식도 박살이 났어요. 원래 세 개가 동시에 박살나는 사례가 좀 드물어요. 네. 거기다 채권은 뭐 아실 거예요. 뭐 메타나 이런 데서 회사채를 엄청 많이 발행해갖고 단기적으로 국채 수익률도 높아지면서 고밸류에 대한 부담을 또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믹스가 되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이고요. 근데 일단 코인은 그 매수세의 약화가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요인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그다음에 해킹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포지션에서 엄청 대거 청산된 거, 그래서 이제 매수세에 대한 힘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가 더 많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9시 20분. 오지 말 걸 그랬네. 이거 내가 오니까 더 빠지네. 9시 17분 지나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4.5%까지 하락하면서 3,936. 예, 이게 지금 1분에 한 뭐 5포인트씩 쫙쫙쫙 빠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무섭게 빠지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가 3,934. 월요일 날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초친다고? 초친다고도 그렇지만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어제였어요? 어제. 어제도 잘 짚었네. 나 이거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여기사님 의견 좀 같이 공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요? 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 와, 이거는 진짜 심하다. 왜냐면 지금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시장에 너무 많다. 그래서 조금만 하락하면 그래 여기서 수익을 챙기자라고 끝까지 존버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오버인 거 알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시장이 넘어왔는데 일단은 들고 있다가 파티가 끝나면 음악이 꺼지는 그 손짓과 동시에 나는 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래서 약간 대량 매도가 나와서 하락하는 거에 있어서 도망가려는 수요, 패닉셀, 이거에 대한 걱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얘기했다가 제가 어제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근데 오늘 약간 그런 지금 하락의 속도, 각도로 봐서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 또 개인이 또 2,600억 사고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근데 이게 페닉셀이라고, 그러니까 페닉셀은 오히려 외국인이 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이 하고 외국인이 있죠. 어제도 네. 엄청 팔았고, 개인은 지금 반대예요. 용감해요. 개인은 반대로 예. 전혀 페닉셀이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개인들은 포모가 생겼죠 그동안.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좀 걱정했던 거는 주가 지수가 4,200 가는데 조 단위로 사버리니까 좀 포모가 이제 오시긴 오셨구나 그 생각을 좀 했고, 그게 이제 어제도 근데 사고 오늘도 좀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뭐 내려가니까 팔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 패닉셀은 전혀 감지가 안 되고, 네. 외국인들이 뭐 패닉셀로 파는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포지션 조정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로 대부분 기관 투자들이니까 미국에서 AI나 이런 것들 지금 뭐 많이 흔들리거든요. 지금 팔란티어가 급락하면서. 네. 팔란티어가 어떻게 보면 대장주잖아요. 얘가 위 좋은 실적에 빠져? 이제 약간 위험 신호가 나온 거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AI 오늘 AI 관련이 다 급나가잖아요. 네. 반도체만 빠진 게 아니에요. 뭐 전력 인프라부터 해가지고 일단 정리하자. 요거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정리하면서 그걸 저는 패닉셀과는 좀 무관하다. 패닉셀 네, 아니죠. 그거는 멍청한 아니라고 얘기죠. 보고 있어요. 네. 보로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이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그 말씀도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하락하는 그 요인들, 아까 우리가 개장하고 나서부터도 한참 동안 얘기해 있는데 그 요인들은 사실 길게 갈 수 있는 요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반도체 쪽에서 어떤 산업적인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리사수가 얘기하는 그 AMD 어닝콜도 다 듣고 왔어요. 근데 네.
뭐 되게 좋아요. 진짜 실적도 좋았고 어닝콜 내용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메타의 회사채 뭐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유동성 부분을 좀 끌어낸 것도 있고 예. 일단 팔란티어가 뭐 원래 걔는 원래 고평가였어요. 원래 고평가였던 애예요. 근데 사실 실적만 넣고 보면 되게 잘했거든. CEO가 막 욕했잖아요. 인터뷰 때 막 욕하고 했거든요. 욕 나올만 하죠. 잘하고 있는데 계속 뭐라 하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사실 그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요인인데 지금 알게 모르게 공포심이 많이 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떨어졌을 때 사는 건 맞는데 네네. 근데 이번 하락이 이제 셧다운이 최장 기간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이제 30일 안에 뭐 바로 빠르게 될지 아니면 진짜 뭐 중간 선거 전까지 질질 끌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게 셧다운이 유지가 되면 고용 데이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고 지금 연준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그 금리에 대해서 보수적인 스탠스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속도가 물음표가 생기잖아요. 근데 베센트가 뭐 이거 안 하면 약간 경기 침체 온다 이렇게 막 또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걸로 기대감이 커져 있는 걸로 올라왔는데 거기 자꾸 막혀요. 그러면은 애매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CEO들이 막 10% 15% 조정 나올 수 있다 막 이렇게 또 얘기해버리고 네. 또 빅쇼트 주인공이 막 쇼포지션 뭐 엔비디아라는 거 막 엄청 잡았다고 하고 하니까 아 이거 좀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한번 좀 쉬어볼까?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끝낼지 열흘 만에 끝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가스라이팅이 성공을 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투매가 투매를 부른 상황이 되면 네네. 생각보다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한 3%에서 4% 사이면 진짜 되게 애매하거든요. 네. 막 엄청 공포가 생길 것 같으면서도 아 뭔가 팔면 나 버리고 갈 것 같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밑골이 달고 있어요 지금. 음. 4.6% 하락하다가 3.6%로. 분명한 건 하락에 대한 요인들이 오래 갈 이슈는 절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저희 둘이 얘기할 때 아이, 거의 그럼요. 합체가 됐었던 네. 내용이고 좀 아마 셧다운.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중심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약간 본질적으로 봤을 때 오늘의 하락이 우리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다 마찬가지고 떨어졌어요. 우리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과 환경 속에서 그동안 많이 오른 거 하이닉스 기준으로 지금 연일 매도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약간 아까 초반에 뭐 쓸데없는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환율이 1445 가고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일변도 거기다가 코인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이러면 글로벌 자산의 셀온이 일어나는 거에 있어서 무언가 캐치를 못하는 게 있나 이거 찾아봐야 되나? 이제 어제 클벨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셧다운은 엄청 오래 간다. 엄청 오래 간다. 엄청 오래 간다. 최장 기간 넘어서. 왜냐면 트럼프가 요거를 오히려 이거 또 음모론이네. 트럼프는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이용하고 싶어 한다. 네, 그래서 스케줄 F, 프로젝트 2025, 헤리티지 재단 뭐 그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거를 끝내고 싶지 않았는데 셧다운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트럼프는 좋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과 트럼프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 예, 뭐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요거는- 그렇게 네. 된다면 조정이 좀 세지겠죠. 확실한 가격 조정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비중 조절 하신 분들이 승자가 되겠죠. 근데 사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럴 때는 항상 산업 매매로 가는 게 최고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올라오게 됐었던 그 성장 동력 자체가 무너졌는지 그럼 그렇게 셧다운이 오래된다고 해서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한 그 궤도가 부서지는지 그거를 좀 명확하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시계열은 사실 아무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운이 좋아서 맞추는 거지. 그거 뭐 매번 맞추면은 뭐 방송 나와서 왜 떠들고 있어요. 네네. 뭐 이제 나 노아이스 가서 놀고 있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푸른주스님께서 빠질 이유야 당연하다. 그동안 많이 올라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한번 세게 오니까 오히려 맘 편하다. 오를 때 맨날 불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떡락열차님께서도 웃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이디가 떡락열차. 네. 그렇네요. 웁스님께서 지수장이 짜증나는 게 오를 때는 오르는 애들만 오르다가
하락할 때는 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같이 하락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호깍국님께서 민준 씨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좀 자중하셔야 될 듯하다. 공포심만 키우는 듯한 부채질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말씀. 여론이 좋지 않네요. 네, 그렇네요. 장 좋을 때는 분위기 좋았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지금 또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또 하락하는 종목들 이수페타 막 10%, 두산 SK스퀘어, 로보틱스, 또 LS 일렉트릭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토에버도 6% 빠지고 이렇게 좀 빠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얘네는 진짜 빠지면 좀 사고 싶다라고 눈독 들였던 종목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 ISC가 오늘 한 4주 정도 횡보하다가 오늘만 10% 빠져가지고 61선까지 급격하게 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 조금 더 살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것만 잠깐 하고 할게요. 잠깐, 진짜 잠깐. 요거 한번 조금씩만 드셔보세요. 네. 예, 빈대떡. 막걸리 있으면 조금만 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야 이게 맛있는데. 막걸리. 박간의 빈대떡 최초로 3만 원대입니다. 와, 이거 근데 고기 2장씩 4팩, 해물 2장씩 4팩. 그러니까 고기 8장, 해물 8장 이렇게 드리는데 요게 39,800원이네. 와, 이 빈대떡이 어마어마하게 싸네요. 술안주도 되고요. 손님상도 되고요. 식사 되고 반찬 되고 어디에도 어울리는 빈대떡. 예, 요게 8 맞나 이게? 16장에 39,800원. 원래는 74,400원인데 저희가 44% 할인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광장시장을 대표하는 전통 먹거리의 맛.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녹두의 맛. 이게 소비기한이 얼마 안 남았군요. 공동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비기한이 한 달 좀 넘게 한 6주 정도 남았는데요. 요거 16장 해가지고 39,800원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빈대떡 원래 붙여서 혼자 안 먹잖아요. 옆집도 하나 주고 앞집도 하나 주고 길 가다가 또 하나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길 가면서까지 줘요? 길 가면서 주죠.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고. 예. 어떻습니까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뭐를 좀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네. 사실 이제 전류 이런 것들을 좀 되게 바삭바삭한 거 좋아하는데 아하. 오늘 쿠킹이 좀 제 덜 됐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안에가 되게 촉촉하고 아하. 겉바 속촉. 겉바속촉. 겉바속촉. 그리고 소스가 간간하게 잘 돼 있어서 네. 참소스인가요 이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간장. 여미사님은요? 겉바속촉 같아요, 진짜. 저도 이게 겉 바삭바삭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먹자마자 저는 이제 겉에부터 좀 먹거든요. 겉에가 좀 맛있어가지고. 맛있네. 예, 괜찮아요. 이거는 지평이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지평 막걸리. 아우. 옛날에 그것만 있잖아. 시장 하락하면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뭐 맥주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39,800원에 16장 주는데 사실래요? 여미사님? 네, 섞게요. 목마르시죠? 네, 물좀 주세요. 어떻게 하셨대요? 멘탈인데 밖에 정수기 쪽으로 나가야 되나? 어때요? 16장에 39,800원. 양이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많아요. 너무 양 많은 것 같아요. 본호님이 고기인가 보다. 난 해물. 여기 뭐 새우도 들고 그랬어요, 맞아요. 고기 들은 거고. 고기네. 예. 진짜 맛있어요. 뻥이 아니라 진짜 맛있고. 16개면 뭐 16장 39,800원. 진짜 맛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삼성 AI 갤럭시 S23 최초로 47만 원대 드리고 있습니다. 단말기, 유심핀, 보호 케이스, 보호 필름 이렇게 해가지고 용량은 256기가
100만 1,000원인데 요거 53% 할인해서 47만 9,000원. 원 UI 6 AI 업데이트 후에 실시간 통역 제공합니다. 통신 3사 그리고 알뜰폰 호환 금기계 S급 리퍼고요. 안심 서비스 12개월 무상 보증입니다. 네. 그래서 AI 삼성 AI 갤럭시 S27 좋네 이렇게 예 47만 9천원 좋습니다. 자 광고 끝.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링크로 요거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예 박간의 빈대떡 삼성 AI 갤럭시 여러분이 하나씩 구매해 주셔야지 또 이게 GPU가 크고 메모리가 크고 삼성이 크고 실적이 잘 나오고 증시가 오르고 또 여러분의 종목도 오르고 이거 다 선순환입니다. 경제가 다 연계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액션에 나가셔야 된다는 거. 예, 가처분 소득. 예, 이거 좀 열심히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약간 사과하시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아 초반에 그냥 얘기를 할 걸 그랬어요. 이 심각해가지고 계속 듣고 있었더니만. 아예 없었던 줄 아는 분들이 꽤 계시네. 오해를 좀 하시네. 일단은 뭐 오해하시니까 사과하겠습니다. 예. 앞에 달지 말고 사과해요. 그래 사과해. 또 너 이렇게 밑밥을 많이 아, 깔아요. 공사를 너무 많이 해. 차가 너무 많이 막혀. 공사가 이런 변명. 그래서 진짜 사실 공사할 것 같으면 일찍 나와야 돼요. 제가 30분 일찍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으면 집이 되는데. 멀어요? 네? 멀어요 집이 집 여기서? 여의도예요. 에이,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걸어오면 되잖아 진짜. 걸어 못 오죠. 아 뭘 걸어서 뭐라? 여의도 사는 사람이 여의도에 오는데 뭘 차를 왜 타고 와? 그게 아니라 어떠한 변명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변명을 하면 할수록 자기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이거 다 이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 진짜 옛날에 이렇지 않았는데 정신 못 차리네. 제가 실드를 쳐줄 수가 없네. 뭐 실드 못 치죠. 이건 저도 못 쳐요. 쳐드릴 수가 나쁜 없네. 놈 이거 아주 그냥 자전거 타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사과 끝. 이걸로 지금 시간 뺄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각한 게 문제예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자, 4.5% 지금 다시 빠지고 있는데. 자, 일단은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중간 점검급으로 두 분 요 장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걸 지금 2만 분 넘게 계시는 게 이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고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좀 아이디어를 얻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두 분이 좀 조언이라고 이제 좀 한마디씩 중간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떠실지 보루님부터. 일단 전반적으로 좀 한번 한 템포 쉬자라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오늘 좀 이슈가 있었던 바이오 쪽에서도 좀 투매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가 70 종목 하락이 뭐 839 종목이니 뭐 말 다 했고 거기다가 이제 품절주 좀 움직이고요. 막 이제 소위 말해서 막 약간 좀 그게 있는 종목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런 종목군들이 가고 있어서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재가 있어도 이게 시장이 너무 불안하니까 여기서 안 올라? 오케이 그럼 나 차익 실현 약간 이런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고요. 다만 어쨌든 이 이슈 자체는 좀 그렇게까지 길게 하락하기가 어려운 요인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또 좋은 가격 나오면 또 그때 또 이제 새로운 수급 또 기다리고 있었던 수급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언제 나올지 판단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 오늘 또 이제 미국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이슈가 또 법원에서 결판이 나오잖아요. 또 네. 그런 내용들이 또 어느 정도 시사점을 또 줄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변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뀌려면은 셧다운도 풀려야 되고 그다음에 지표 자체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얼마나 갈까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트럼프만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시계열과 조정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받아들여 줄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미사님. 네, 저는 그냥 자료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게 그 단기 유동성이 왜 경색이 좀 발생했냐면 요게 이제
그 국채 담보로 하루 동안 빌리는 이제 금리예요. 요걸 이제 SOFR이라고 하는데 요 금리가 튀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는 거는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뭔가 돈들이 좀 필요한 건데 시장에서 지금 자금 조달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금 경색 발생하면 당연히 달러 수요가 늘겠죠. 그래서 달러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튀는 것도 이 부분인데 요거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다 얘기하는 게 결국 그거죠. 그 이제 셧다운. 네, 셧다운으로 얘기하고 있고 셧다운 때문에 미국 재무부에 그 이 미국 정부의 계좌가 하나 있어요. 그걸 TJ라고 하나 막 그럴 텐데 거기서 다 월급 주고 해야 되는데 못 해요. 그럼 뭐 계속 돈 필요하죠. 이거 미국 정부도 사실 돈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죄송한데 사이드카 발동됐다고 합니다. 4.8% 하락해서 예.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유동성 경색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면 결국 시장은 이제 많이 오른 기업들 일단 이제 팔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빠진 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제 아까 하창모 부장님 얘기처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만 셧다운은 어쨌든 영원히 이어지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저는 해결될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11월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12월부터 그게 있잖아요. 이제 연준이 양적 긴축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유동성 이제 조이는 것도 어느 정도 끝나가고 또 이런 분위기면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져요. 그래서 일단 11월은 사실 나스닥이 7달 연속이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번 달은 빠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 조정폭이 문제인데 11월은 일단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어쨌든 월봉 기준으로는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2월을 좀 기대할 수 있고 왜냐하면 12월은 이제 그런 연준 정책이 바뀌니까 그런 걸 좀 기대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11월 중에 좀 기대하는 거 셧다운 좀 끝내는 거 요 부분들이 좀 빨라지면 반등도 좀 빠르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까지 한 지금 11월 중순까지는 좀 고통스러운 좀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유동성 견색 현상이 뭐 오늘 이러고 그럼 내일 또 갑자기 금리 떨어지고 이런 또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요건 이제 단기적인 시각이고 이제 큰 그림은 요게 이제 뭐 KB증권에서 나왔던 자료지만 이제 20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가 초강세장이 오거든요. 진짜 2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와요. 네. 지금 딱 20년 지났죠. 브릭스 이후로. 근데 올해 이렇게 지금 오른 지 몇 달 안 됐죠. 한 4개월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보통 이런 강세장이 4년 갑니다. 4년 가는데 그럼 이번에도 4년 가냐? 그건 모르죠. 그건 알 수가 없고 2년 갈지 뭐 3년 갈지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고민할 단계는 아니고 분명한 건 이제 시작인데 보시면 근데 중간중간에 엄청난 급락장들이 나와요. 이 그냥 가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급락해요. 심지어 지수가 마이너스 한 18% 빠진 적도 있어요. 이 강세장 속에서도. 예. 근데 그거를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강세장도 중간중간 큰 조정 나온다. 그걸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거든요. 저금리, 저유가. 근데 저달러는 지금 모르겠어요. 갑자기 네. 금리 튀니까. 근데 어쨌든 저달러 현상이 나온다면 다시 좀 이제 오르는 분위기가 갈 것 같고 전 세계 돈 풀기. 근데 단기론 좀 조여지니까 이게 좀 약간 이게 위축된 거지만 이게 전 세계 돈 푸는 게 당장 끝날 문제 아니고 우리나라는 미국 제조업 파트너죠. AI 혁명 뭐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한 가지가 이번에 젠슨항도 얘기하고 갔죠. K 네. 모멘텀 거기다 상법 개정. 어제 그 누구시죠? 아 이제 금감원장이었나요? 누구시죠? 네네. 그분이었나? 그 신용? B2도 괜찮다. 네네. 그래가지고 좀 그런 얘기를 약간 했어요? 놀래긴 했어요. B2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좀 놀랬는데 그게 이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부 의지가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걸 바꾸겠다는 의지는 강력하긴 하구나. 뭐 의지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뀐 건 없잖아요. 예. 바뀐 거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그림은 전혀 바뀐 거 없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단기 요 유동성 요게 좀 언제 해소될까? 그게 이제 반등의 실마리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권대영 네. 금융위 부위원장. 부위원장. 네, 맞아요. 제가 그분 성함까지는 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그 기사만 보고 좀 약간 놀래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짧게 보는 어떤 좀 악재, 큰 흐름에서의 호재 이런 것들이 좀 혼재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아까 이 채팅창에서도 많이 얘기해 주신 네네. 것처럼. 그래서 하락도 좀 되게 아플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이 최근에 증시에 넘어온 분들이 꽤 있어서 사이드카가 뭐냐 이렇게 또 궁금증을 표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잠깐 멈추는 거예요? 사이드카. 네, 이제 단기 조정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그런 과열이나 뭐 이제 폭락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그 제동 장치를 해주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시장이 너무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 너무 패닉 셀이 많이 나오고 셀이 급격하게 나온다 싶으면은 딱 자동으로 요거를 딱 멈춰가지고 몇 분간 약간 잠깐만 생각 한번 해보고 매도 누르자. 약간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멈추는 그런 제도 사이드카. 네, 사이드카가 발동이 돼가지고 아까 4분 전에 여기 또 발동이 됐네요. 보노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이런 장에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구독자분들한테 좀 아이디어를 좀 주신다면? 저는 뭐 근데 지금이 이미 4%가 빠져서 네. 뭔가 이제 내려온 상황에서 또 대응하기가 좀 애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반에 이제 근데 그것도 맞아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람마다 좀 이게 차이가 있는데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갈 때 못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건 맞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아예 가격을 딱 정해놓고 여기선 팔고 여기선 사야지 이렇게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만약에 다시 못 사시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시장 자체를 엑시트할 거 아니면 사실 비중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 근데 일단 오늘 그 오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비트코인의 막 급락, 그다음 미국 증시의 급락, 뭐 AMD, 뭐 가스라이팅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좀 어떻게 좀 시장 자체가 많이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초반부터 계속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근데 벌써 4% 빠져가지고 네, 여기서는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얼마나 많이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느냐. 현금 네. 보유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하락이 분명 기회가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주요 요인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증시 자체를 막 부술 정도의 그런 큰 이벤트는 아니에요. 셧다운 제외하고 유동성이 안 도는 것 빼고는 그래요. 네. 그렇게 쳤을 때는 다시 되돌림이 나올 텐데 결국엔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겠죠. 컨콜에서 나왔었던 내용들,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도 뭐야 우리 생각해보니까 내용 좋아 괜찮아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면은 또 금방 또 언제 그랬다는 듯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런 좀 심리가 흔들릴 때가 있으니까 이 단기 소나기가 올 때 우리가 네. 이제 지하철에서 나왔어요. 비가 막 엄청나게 막 쏟아져요. 그러면 둘 중 하나잖아요. 내가 그냥 우산 쓰고 비 좀 맞아도 에이 몰라 그냥 가자 이래서 가는 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역사 안에서 좀 있으면 좀 그치겠자고 좀 기다리신 분이 있는데 그 완전 성향 차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비는 멈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동성 자체가 박살 나거나 아니 반도체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달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쨌든 시장은 더 달릴 확률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주시는 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두 분 53분이어가지고 사실은 오늘 요것만 딱 여쭤보고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수페타시스가 11% 떨어져서 21선 근처까지 지금 가고 있고, 두산,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도 크게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 SDI, 현대 오토에버, 현대 일렉트릭, SK 하이닉스는 62만 원 갔다가 지금 54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종목들 많은데 이렇게 하락하는 것 중에서 얘네는 진짜 사고 싶었는데 살짝 좀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이 됐는데, 더 떨어지면 얘네는 진짜 이 중에서 막 줍줍 하려 그러면 노다지가 막 널렸다고 치면 얘네는 진짜 좀 떨어지면 사볼 만하다. 지금 패닉셀이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얘네는 좀 사볼 만하다라고 하는 종목이나 종목군들 혹시 있을지. 전 반도체 변압기. 아직도? 네. 반도체 걔네가 변압기. 끝내면 어차피 증신 저는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변압기 중에서는 효중 혹은 현일? 걔네 두 개가 1티어고요. 그다음에 이제 HVDC 쪽 보시면은 뭐 일렉도 매력적이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렇게 치면 오늘 현일 같은 경우는 진짜 6.5% 갑자기 쫙 빠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줍줍의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거 오늘 살지 말지는 좀 고민해봐야죠. 그게 고민이죠. 근데 타이밍에 이제 산업으로는 대해서. 그쪽이 어차피 꺾이면 저는 증시 전반으로 꺾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는데 그럼 반도체랑 바이오가 사실 제일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 쪽에 박살나면은 어렵다고 봐야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미사님은요?
저는 뭐 반도체죠. 반도체. 그냥 뭐 이거는 고민할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반도체가 걱정은 그거죠.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사실은 그동안. 조정도 없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이틀간 거의 한 10%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더 빠질 수도 있죠. 보통 이제 조정 개별 기업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빠지면 20%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꼭 거기까지 빠진다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지금은 사실 뭐 반도체만 빠지는 게 다 빠진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할까? 그러면 당연히 1순위는 좀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이게 지금 현재는 뭐 주도주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보면 저는 엔터주를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엔터? 네, 전 BTS랑 이제 빅뱅이 같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점도 좋게 보고 있고 해서 뭐 엔터주도 요번에 오늘도 엔터도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엔터도 내년 보시고 한번 요럴 엔터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를 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좋은 기회가 오는 거고, 예. 다만 이제 이게 만약에 좀 주식 비중이 좀 많으시거나 아니면 좀 약간 타이밍상 지난주 이제 이번 월요일 날 사신 분이 제일 힘드시잖아요. 네, 그럼요. 그냥 하자마자 그냥 이틀만 동안 10% 빠져버리니까. 근데 그런 분들 이게 그냥 어설프게 샀다 팔았다 하면 손실 더 커집니다. 그냥 회사 괜찮으면 그냥 냅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아침엔 투자팀한테 마이크를 넘겨야 되는데, 더 투자 아이디어와 지금 시장에 대한 걱정은 아침엔 투자팀이랑 같이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여기서 아쉽지만 이만 좀 마이크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아침에 분위기 좋지 않은데 되게 고생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제가 이제 지각할 때 두 분이 잘 좋은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등대처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든든합니다. 이따가 클벨에 올 때는 요거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힘들지만 약간 멘탈을 부여잡고 버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페닉셀이 좀 지나가서 4.5% 하락은 좀 진짜 이건 과하죠. 예, 요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또 식사를 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두 분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이따가 3시 20분에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각 분야의 제일 전문가인 분들의 살아있는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위즈덤 컬리지가 계속되면 저는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